오늘 네티즌들이 많이 본 뉴스 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인데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혔죠.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도피 생활을 끝낸 배경을 두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단 애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보당국이랑 저희 경찰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경찰이랑 사전에 입국 날짜를 조율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기관에 뭐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이렇게 몇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황하나가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는 특징을 봐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이제 나는 이 정도의 마약을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약을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털어놔야만 내가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범죄를 저질 때 영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증거가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지 않았나. 자, 2년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진 입국 형식으로 체포됐는데 그 이유가 현지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좀 잘 키워보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혹은 이건 대중을 향한 블러핑이었다는 겁니다. 안정 기자님, 진짜 목적은 자기 형량을 깎기 위한 거였는데 다른 연예인 이름을 지금 댔다라는 겁니까? 네, 지금 본인이 들어온 거는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아이와 아이 아빠도 함께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형량을 깎을 목적으로, 즉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또한 경찰과 사전에 입국 날짜까지를 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예. 사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지에서 자행이 되고, 근데 마약 수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혼자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마약을 어디선가 전달받거나 유통책과도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즉 본인이 어떻게 마약을 갖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투약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이 형사법으로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마약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걸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고 또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황하나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 자체는 결국은 본인의 형량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 맞다면 이제 황하나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빅뱅 멤버죠. 승리 씨, 박유천 씨 이렇게 엮여 있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다른 톱스타급 연예인을 거론했다면 이 파장이 굉장할 것 같은데, 안 기자님, 요즘에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사태, 주사 게이트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의혹까지 있다면 마약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건 의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대리 처방 및 임의 복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있죠. 근데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확히는 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규정하는 이 특정 약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면은 아마도 이거를 곧바로 경찰이나 경찰에서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을 거고 실제로 그런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죠. 근데 들여다본 끝에 정말로 혐의점이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면은 이번 사태는 박나래 씨 향정신성 의약품 사안을 뛰어넘는 엄청난 연예계의 게이트 사건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그렇지, 우리 안 기자님 말씀대로 마약 사건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지금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실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서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투약, 단순 투약 어떤 그 제보를 하는 것보다는 유통이나 제조, 수입 관련된 그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을 제보하게 되면 재판부의 그 제보 내용,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다른 내용이 약간의 다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제보를 해도 그 진술만 갖고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이 마약, 향정 마약 대만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만약에 지나게 되면 이게 뭐 모발 검사나 아니면 검사를 해도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당히 이제 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알겠습니다.